박스 투표입니다. 11월 7일 오후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요, 좀 실적도 좋고, 퍼도 좋고, PBR도 좋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호석유가 오늘 모습을 띄네요. 금호석유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가 영업이익이 21년도에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근데 다른 데 비해서는요, 19년, 20년도 이런 데 비해서는 실적이 아마 좋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나쁜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합성수지라든지 합성고무, 정밀화, 건자재, 합성고무, 항만운용,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천연고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합성고무 물질도 하고 있고요. 타이어라든지 신발 주연료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탄성체, 고무 같은 탄성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에서 한 7% 정도, 6%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보다 보통 이 종목이 금호석유가 다른 종목 비해서 항상 세더라고요. 엄청 셉니다. 이게 일봉 보니까 엄청 세네요. 거래량도 많이 실려 있고요.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지면은 사도 될 것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왕창 갔다가 한번 조정 엄청 하고 이제 처음으로 나가네요. 좋은 종목이죠. 엄청 좋은 종목이죠.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치고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종목이 좀 드물 듯 한데요. 일단 요 배당도 아마 배당을 6% 주네요. 배당을 6% 주는 회사네요. 시가 배당이 올해 6,000원 준다 해놨나? 모르겠네요. 시가 배당이 좀 셉니다. 뭐 6% 준다 해놨는데 모르겠네요. 어찌될지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했는데 내년에 실적이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한 주 정도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실적이 좋았을 끼고요. 이 종목이 여기서 갔네요. 여기서요. 4만원짜리가 30만원 같네요. 이 반등파 같습니다. 반등파입니다. 반등파니까 아마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굳이 이 주식은 이런 구간에서 안 사기로 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주봉이네요. 주봉,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일봉인데, 근데 여기서 엄청 세게 빼버리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이평선을 갖다가 모든 이평선을 돌파 놔버렸잖아요. 이렇게요. 한꺼번에 큰 매수세가 뚫어내면서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푹 튀었잖아요. 이렇게 튀어르기 힘듭니다. 자, 보십시오. 121선을 갑자기 치고 올라온 종목이, 포스코가 최고 세네요. 포스코 여기에 물 담그고, 태풍 불어가지고 여기서 물 담갔다 해놓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 반칙이네요. 포스코가, 금호석유보다는 더 힘이 셉니다. 요 위에 빨리 나가잖아요. 빨리 나가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 차트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마치 위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더 세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야 됩니다. 포스코보다는 금호석유보다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더 세잖아요.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야 됩니다. 이렇게 차트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GS는 훨씬 위에 있잖아요. 요 위에 있잖아요. 그럼 GS를 사는 게 맞죠.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GS가 맞죠.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지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런 것들 약하잖아요. 엄청 약하잖아요. GS 건설 같은 거 보십시오. 밑에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두산 인프라 코어가 최고 세네요. 결론적으로. 예,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두산 인프라 코어 하면 관련 종목들이 많죠. 예,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예, 현대건설이 아니고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기계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동일산업, 예, 동일금속이죠. 동일금속, 동일금속, 예, 이런 거 좀 내렸더라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 올라가고요. 동일금속, 예, 해인, 예, 해인, 이런 것들이죠. 예, 같은 업종이죠. 이런 게요. 그 다음에 대창단조, 예, 이런 것들이, 예, 같은 업황들입니다. 예, 그 다음 종목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DLENC 받고 영풍 후승, 다 약하잖아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엄청 셉니다. GS도 세고요. 자, 차트 볼 때, 요 위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지금 차트 공부하는 거죠. 고려아인도 요 위에 있잖아요. 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삼천점 비슷하네요. 이런 거 너무, 이런 식으로 쭉 뻗어버리잖아요. 요렇게 나온 거는 좀 맞더라고요. 또 이리 가겠죠. 우량주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이랍니다. 기아는 예, 이보세요. LG생활 그 밑에 지옥이 있잖아요. 자, 이 라인을 돌파 못 놓잖아요. 이 라인을 돌파 못 놓으면은 계속 내려가 버립니다. 예, LG전자도 약하고, LS는 세잖아요. 자, LS는 세잖아요. 이렇게요. 신고가 냈잖아요. 그럼 요런 종목을 삽니다. 요런 종목, LS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신한지주 같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 종목 사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사면 안 되고요. 이노베이션도 밑에 있잖아요. 사면 안 되고요. 예, 위아도 밑에 있고요. 대우건설도 밑에 있어. SL은 위에 있다 다시 내려왔네요. 자동차 중에 가장 센 종목이죠. 나머지는 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은 사는 게 아닙니다. CJ 대한통운도 사면 안 되죠. 다 이런 거 다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예, 삼바는 좀 세네요.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이제 다 있네요. 삼성전자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 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추세를, 예, 영업무역보다는 방림이죠. 방림. 영업무역보다는 방림입니다. 오늘 신고가죠. 아, 신고가 아니네요. 예, 오늘은 많이 뚜리 맞았네요. 뚜리 맞도 바로 올려버렸네요. 예. 예, LG는요, 상당히 센 종목이네요. 와, 이 파도를 치고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네요. 121선과 이렇게, 와, 엄청 세네요, LG가요. LG가 보기보다 상당히 셉니다, LG가. 예, 지주회사 중에 LG가 상당히 세네요. 그 다음에, 현대 EP 현대 EP네요. 현대 EP, 지주회사 보면요, 현대 EP. EP 현대인가? 없지? EP, 잘 안 보이네요. EP 현대. 안 되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수였으면 약한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예, 하이트 진로가, 와, 양봉으로만 서서히 탱크처럼 밀고 나오네요. 자, 요렇게 밀고 나오네요. 그래서 1위 갈 수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이기서 1위 갈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거든요. 예, 풍산, 약하고요. 약한 종목은 안 삽니다. 예, 이평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요 위에 있잖아요. 엄청 센 종목이죠. 요 돌파를 놓아버리잖아요. 이 돌파가 놓으면요. 이 돌파가 나오면 포스코 케미칼이 되는 거죠. 자,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까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요렇게 해주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죠. 요렇게 접었죠. 이게 역헤드 숄더링이잖아요.
여기서 요 턱에서 사는 거죠. 61선 여기서. 자, 여기서 이게 쫙 돌파 넣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눌리주습니다. 눌리주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쫙 해가지고 61선 건드려 있습니다. 요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서 이래 왔습니다. 여기서 이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뚫고 다시 이래 만들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더 포스코 케미칼을 볼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 요 자리를 신고가 나왔잖아요. 신고가 나오고 다시 61선 밀어줬다가 바로 가버렸거든요. 요런 식이죠. 요렇게 신고가 내고 한 번 더 눌려주고 61선까지 왔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해주고 요 61선을 이렇게 쫙 들어주고 이래 해주고 이래 나갈 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후보죠. 예, 대웅제야 약하고요. 삼성 SDI, LG 엔솔이죠. 결론적으로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2차 전지는 LG 엔솔을 봅니다. 게임은 네오이즈만 봅니다. 네오이즈 밖에 안 봅니다. 게임은요. 게임은 이 자리잖아요. 요 자리잖아요. 자, 요 자리잖아요. 요렇게 요 손잡이를 만들었잖아요. 요 자리. 요 손잡이를 만들었잖아요. 네오이즈가요. 하이브는 보십시오. 이 다 깨버렸잖아요. 이 다 깨버렸잖아요. 그럼 이 만들기 힘듭니다. 만들기요. 오늘은 역헤드 숄더링을 배우네요. HDC, 다 약합니다. 약한 종목을 보면 안 됩니다. 예, 두산 밖에 또 사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요. 이 내려오는 종목 사면 안 됩니다. 61선, 121선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예. 예,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됩니다. 가스공사도 참, 가스공사도 여기를 돌파가 놓아야 됩니다. 여기 돌파가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놓으면 사지 마십시오. 신고가를 안 내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살펴본 종목 중에서요.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예, 쭉쭉쭉 볼게요. 예, 현대해상 요 신고가 내고, 여기서 이래주고, 여기서 이래 만들고, 여기서 이래 만들었습니다. 이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 볼게요. 여기서 이래 신고가 내고요. 여기서 이래 한번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61선까지요. 이래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삼성생명 세고요. 예, SK텔레콤 약하고, KT도 빨리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 세방은 보겠습니다. 세방은 엄청 센 종목입니다. 세방은 일자로 가는 종목이네요. 세방. BGF 리테일이, 아직까지 돌파 못 나왔네요. KTNG가, KTNG가,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자리. 자, 이 KTNG는 10만원을 넘을 때 삽니다. 10만원을 넘을 때. 자, 여기서 1해주고, 다시 1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량주들은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알아서 매매하십시오. KTNG는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기가 좀 그렇네요. 예, 이런 종목들이 조정한다는 것은 가치주들이 간단 말 같습니다. 가치주가 이거 성장주들이요. 자, LS 인터내셔널, 예, 이렇게 해주고 다시 손잡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예, 그러면 봤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업종, 예, 코스닥 업종의 종합이에요. 이거 보면요,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결 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체결 강도가 있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이 높은 순서대로, 예, 잡아야 됩니다. 자, 체결 강도가 80% 이하인 종목은, 예, 사지 말라더라고요.
예, 코스닥이 80% 이상 되는 종목이 없네요. 예, 일단은 예, 80% 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럼 거래소에서 한번 볼게요. 80% 이상 되는 종목. 예, 체결 강도가 어떻게 매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체결 강도가 이래 보면 안 되겠네요. 음식료부터 볼게요. 체결 강도 높은 종목들요. 예, 음식료는 체결 강도 높은 게 없고요. 섬유도 높은 게 오늘 인덱스 연상가네요. 예, 섬유들은 또 나가네요. 종이 목재, 체결 강도 높은 게 없네요. 화학, 넥슨 타이어, 체결 강도가, 예, 체결 강도가 80% 이상 되는 거 사라더라고요. 윌리엄 오닐은요, 넘는 게 없네요. 한일홀딩스. 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체질 정도로 따지기가 힘드네요. 기계. 예, 없네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체질 정도로 봐서는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잠깐만요. 일단은, 그러면 검색해서요. 빠른 검색해서, 예, 신고가라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빠른 검색에서 나올 것 같은데, 급변 종목 순위 검색에 예, 예, 52주 신고가, 예, 52주 신고가 한번 볼게요. 예, 빠른 검색에 찾아보면 됩니다. 빠른 검색에서 시세 동향에서요. 예, 52주 신고가라든지 5일 신고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전일 고가 갱신이라는 52주 신고가, 연중 신고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예, 체결 정도를 빼야 되겠습니다. 별로 안 좋네요. 등락폭까지 넣겠습니다. 예, 등락폭 52주 신고가 종목입니다. 만호제강 신고가 났고요. 오늘요. 슈프리마도 신고가 났습니다. 슈프리마가 참 좋네요. 엄청 좋네요. 여기 신고가 났잖아요. 여기요. 예, 신고가 났습니다. 슈프리마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이 4,600%입니다. 부채가 5%밖에 안 되거든요. 슈프리마. 지문인식이잖아요. 한미글로벌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슈프리마, 한미글로벌. 예, 다우 데이터는 요 고점 넘겼습니다. 넘겨서 하겠습니다. 다우 데이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앞에 이 산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좋네요. 요 고점을 넘긴다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종가상으로 양봉이 남아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예. 예, 연중 신고가 종목은, 예, 슈프리마, 다우 데이터, 데모도 역사적인 신고네요. 와, 데모 세네요. 데모가 대장으로 나서네요. 데모도 결국은 동일금속가잖아요. 동일금속, 현대, 건설, 기계. 예, 이 업황이 대장업황입니다. 예, 이 업황이 대장업황 같네요. 데모도 엄청 세네요. 데모. 예, 데모도 사야 될 듯 합니다. 만호제강도 엄청 세죠. 만호제강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제강도 셉니다. 예, 요 정도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으로는요. 예, 그 다음에 볼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자,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래 좀 한번 보면요. 어떤 놈들이 갔는가. 태양광 무기가 좀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예, 히리미. 히리미도 참 좋잖아요. 히리미 역사적인 신고잖아요. 히리미. 역사적인 신고는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히리미,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죠. 포스코 케미칼, 히리미. 예, 이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 종목이죠. 예, 잘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종목으로요. 고경지엠이 약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는요, 윌리엄 오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은요, 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 같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윌리엄, 예,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해가지고요. 예, 월가의 최고의 전략가 윌리엄 오닐 실전 투자법 해가지고 제가 오늘 책은 반권 정도 읽었는데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그때는 대충 읽었는데 지금 오늘 읽어보기 참 좋네요. 예, 박정태가 옮겼고요.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예, 매도 방법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예, 윌리엄 오닐은요. 예, 투자가들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이 의문의 방법에 대해서 예,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예외 없는 손절매를 강조했습니다. 요 칠민주 잡이 해가지고 우아야 해가지고 손절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도 해놨는데요. 예,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 한 마리 때문에 1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날아가는 바람에요. 한 마리 기다리다가 예,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손절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7%, 8% 이래 나잖아요. 바로 손절매 하십시오. 그게 최고 편합니다. 예, 주식을 제대로 매입했다면 8% 하락이 일어나는 일이 드물 것이다. 당신이 매수한 가격 아래로 떨어진 주식을 판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다. 당신은 이미 손실을 봤다. 손실이 더 커지도록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다. 주식을 빨리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식을 매입할 자금이 남지 않게 된다.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 손절매가 중요한 게요. 손절매를 하지 않으면 내리막길에서 악셀레러를 밟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8%가 나면요, 경계를 하십시오. 예, 경계를 하고요, 한 5% 정도 나버리면 절반 정도 손절매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렇습니다. 좋은 주식이라는 없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모든 주식은 나쁜 주식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예, 최소한 2, 3년 정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요,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지금도 주말이면 차트를 살펴보며 강한 패턴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단기간 투자, 쉽게 돈을 불리는 많은 투자가들이 음해 볼 볼만하다. 예, 옛날에 로버는요, 하루에 한 18시간을 주식의 차트를 공부했을걸요. 예, 그 위대한 투자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이 윌리엄 오닐의 쓴 책요, 예, 캔슬림이라는 7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현재 주당 순이익이, 분기 순이익이 18% 이상 증가해야 된다. 인간 순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예, 수익률이 자기 자본의 17% 이상 돼야 된다. 신제품 경영 혁신이 신호가 되는 종목을 좋아해야 된다. 수요와 공급, 발행 주식수가 높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만 매매해야 됩니다. 기관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시장의 방향, 주도주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의 전반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나쁜 주식을 가장 먼저 팔라. 예, 오늘이 하는 말입니다. 좋은 주식이라는 없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 한 모든 주식은 나쁜 주식이다.
예,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나쁜 주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당신이 틀렸을 때 손실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 시장과 싸우지 말라. 당신이 옳고 시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결국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손절매는 보험이고요. 약세장의 과거의 거래 기록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고 다음 강세장에서 최고의 주식으로 비상할 주식을 찾는 시간이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 된다. 예, 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매년 찾아온다. 스스로 준비하고 이 기회를 잡아라. 그러면 작은 도토리가 거대한 참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꾸준히 또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 성공은 이룰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공하자는 당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주식 투자의 가장 유용한 책이다. 예,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 이야기했네요. 오늘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 자동차나 골프채 사는 것과 다름없다. 퀄리티에 따라 지불하는 가격이 다른 것이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성장조 투자가 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예, 캘리포니아 CEO 예, 매거진 이야기네요. 나는 이 책을 4차례나 다시 읽었다. 매년 내가 저지른 실수를 분석해 본 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운다. 이 책을 4번 읽었다 그러네요. 보보치란 개인 투자가 그랬네요. 예, 이 책은 한마디로 참 좋은 책입니다. 대개 주가 지수가 천정을 친 뒤 8%에서 12% 정도 하락하면 중간 수준의 천정이 역사적으로 매우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전문가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책도 안 읽습니다. 차트도 잘 안 봅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최소한 자기 기준조차 따르지 않으려는 투자가들이 보면 오래전 매번 수술할 때마다 수술 도구를 소독해야 한다는 기본 상식조차 무시했던 의사들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공부 안 하고 사는 거는요, 예, 소독하지 않은 도구를 가지고 수술 도구로 수술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책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추세 수용 전략도 제가 읽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예, 참, 이 오늘 책은요, 단기 투자가라든지 아니면요, 우리 장기 투자가라든지, 예, 보통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예, 가르쳐 주고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를, 예,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제가 어제 보니까 저는 펄을, 예, 너무 높다, 이걸 갖다가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실적도 배당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가의 신고가를 내는가 못 내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내서 5%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붙지 마라 그러다고. 근데 여기서 붙으면 안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60에서는 근처에 사야 됩니다. 주식은요, 60이 올라갈 때도 60은 치고 올라갑니다. 아무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종목이 60에서는 치고 갑니다. 자, 히리미드 보십시오. 와, 이렇게 징그럽게,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팔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요. 징그럽게 합니다. 징그럽게, 이렇게. 자, 이렇게 저점을 높이 가잖아요.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해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 한번 볼게요. 환율이라든지 등등을 보겠습니다. 픽스 지수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지수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와, 아직까지 안 올랐네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한번 볼까요? 예. 달러 인덱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달러 인덱스 지수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가. 예,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110달러네요. 110달러. 예, 달러 인덱스 지수가 110달러거든요. 예, 요 근처네요. 예, 여기 일봉상 60일선까지 와 있네요. 자, 나중에요.
일봉상 이게 60일선하고요, 60일선하고 21선하고 태도 나잖아요. 그럼 폭락입니다. 아직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열네, 열여섯, 여덟, 20개, 20, 여기까지 20개네요. 여기서까지 20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다섯, 열여덟, 20개거든요. 요즘 되거든요. 요 21선, 요 60에서 대단하잖아요. 요건 죽으러 갑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느 정도 마음을 강세 마인드로 잡아도 될 듯 합니다. H주식. 야, H주식이 엄청 센 종목입니다. 완전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요.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이러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요. 저는 미국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요, 원래는 75 PP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번 11월 달인가, 12월 달에요. 그런데 만약에 0.5% 정도 올릴 겁니다. 예, 0.5% 정도 올리면은, 원래 0.7 올리는데 0.5를 올리면 금리가 마지막에 이제 못 올리잖아요. 그래 되면 저는요, 주식하고 부동산이 있으면요, 예, 이 주식이 있으면요, 주식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 주식이 가야만이, 예, 이 앞발통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요. 예, 만약에 우리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게차 발통이 4개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가요. 한 개로 거의 움직이더라고요. 한 개로. 이게 뭐냐면 주식입니다. 주식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주식이 가고 난 다음에 주식이 가야만이 부동산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주식이 안 가는 한은요, 부동산이 안 갑니다. 1번 타자로 야구로 말하잖아요. 예,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요. 9번까지 있다 칩시다. 있으면요. 가장 먼저 선행돼서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 예,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식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예,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지금 초상집이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DSR 규제가 강해가지고, DSR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갑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을 갖다 2.5% 받고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요 이사 가잖아요. 예, 한 5억짜리 집을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한 4억 대출 받았다 칩시다. 여기서 2.5%로요. 그런데 만약 30평대에 집이 있다. 40평대 집을 간다. 이사 못 갑니다. 이렇게. 이사 가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파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DSR 때문에 이자도 한 7, 8% 되는데요. 들어오는데 못 사죠. 이분도 이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예, 금리가 뭐 7, 8% 되고, 요 2.5% 받는 거에다가 받아야 되는데, 만약 7% 받아보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자기 4억을 대출 못 받잖아요.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갖다 빵이 놉니다. 빵. 예,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도 옮길 수가 없고요. 지금 건설을 갖다가 만약에 22년도에 예, 서울 집이 10채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10채를 지어야 됩니다. 10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채를 지어야 되는데 22년도에 서울에 집을요 8채를 안 짓습니다. 예, 8채를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2채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지금요, 올해요. 22년도에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24년도요. 금리가 인하돼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금리가 인하돼 보십시오. 금리 인하되잖아요. 그러되면 이 집값요, 집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고 대출 규제 풀어 보십시오. DSR 해제되고요. DSR 지금 40%잖아요. 40%. DSR 40%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사는데 자기가 만약 연봉이 만약에 1억이다 칩시다. 1억이면요, 빚이 갚는데 4천만 원 이상 되잖아요. 40% 이상 되잖아요. 그럼 대출 안 됩니다. 대출 빵입니다. 빵입니다. 빵요. 만약에 자기 연봉이 1억이면요,
예, 만약에 이게 대출 안 됩니다. 1억이면요. 1억이면 자기가 봅시다. 얼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자기가 은행에 돈 빌린 거라든지 하여튼 대출이 1원도 안 됩니다. 1원도요. 1원도 안 됩니다. 1원도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데가 주택 담보대출도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집 두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은요,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폭락을 하고요. 주식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있으면요. 자, 주식하고 부동산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주식과 부동산을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요. 잠깐만요. 이 표시를 하기 좀 그렇네요. 예, 예, 주식이 이렇게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반드시요.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안 가는 한은요, 안 올라가는 한은요, 주식이 이렇게 안 올라가면요, 부동산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금융위기거든요. 금융위기에다가 온갖 악재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악재가 만연할 때 주식은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예, 주식은 잘 가져가야 됩니다. 예, 오늘 같은 날 보면 오늘 같은 날 보면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대형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도 될 듯 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도 갔잖아요. 삼성전자도 좋은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예. 주로 삼성전자라든지요. 삼성전자도 좋잖아요. 삼성전자도 좋고요. 현대차도 좋고, 포스코도 좋고, 다 좋잖아요. 이제는 다 갈 거 아닙니까? 장이 좋기 때문에요. 금호석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갈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올랐네요. 저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내린 줄 알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렸죠, 오늘요. 그 다음에 타이거 라틴, TIG. 타이거 라틴도 참 좋잖아요. 타이거 라틴이 참 좋더라고요. TIG, ER 라틴. 예, 이 종목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타이거 200밖에 안 오네. 타이거 200도 이건 별로죠. 타이거. 예, 타이거 라틴. 예. 타이거 라틴. 예, 이 종목이 참 좋잖아요. 이게요. 참 좋잖아요. 타이거 라틴. 예, 좋잖아요. 엄청 세잖아요. 이렇게요. 엄청 세잖아요. 이 종목 사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종목 사야 될 것 같네요. 보십시오. 요 종목, 요 돌파 나왔잖아요. 요 돌파요. 요 돌파 놓고 손잡이 만들고 갔잖아요. 예, 타이거 라틴. 예, 타이거 보시죠. 타이거. TIGER. 타이거, 예. 타이거 라틴이니까 이 종목을 우리 회사사람이 거의 지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른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종목을 계속 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도 신저가네요. 오늘도 신저가네요. 오늘도. 예, 이 종목을 계속 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종목을. 자, 추세가 좋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신저가네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이네요. 예, 미국 나스닥 100을 갖다가 자기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서 평생을 사모겠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좋은 종목입니까? 신저가인데요. 예, 오늘도 신저가잖아요. 이런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역배열에다가요, 근데 신저가잖아요. 이런 종목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차트가 비슷하면은 아무리 좋아도 도망가야 됩니다. 예, 예, 슬슬 이런 자리에 되겠죠. 이 올라가고 이 전신의 매물입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예, 자, 포스금 이렇게 축축 힘이 세게, 이렇게 힘이 세게 올라갈 때,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죠. 이렇게 힘이 세게요.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네요. 예, 일단요, 우리가, 제가 오늘 제가 이 책을 갖다가 거의 하루에 이틀에 한 권 정도는 읽을까 생각입니다. 예, 시장이 아마 저는 시장이 엄청 센 장이라 생각합니다. 예,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요런 책들요, 요런 책을 좀 읽어보시고요. 예, 한번 볼까요? 이 책은 반드시 사가 읽어보십시오. 책을 한번 볼게요, 제가요. 예, 이런 책을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예, 요 책이거든요. 이 책이 밀리니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요. 예,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런 책입니다. 엄청 좋은 책입니다. 이게요. 예, 아무렇게나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나의 별점 5점이네요. 수익은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예, 당신은 이 책의 최고의 주식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최고의 주식을 가져주는 수익을 어떻게 할지를 확정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예, 좀 보십시오. 이어케이든 숄딩이죠. 이 큰 모양 만드는 거요. 요때 사라 그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 쭉 되어 있네요. 예, 성공 투자가에 가야 할 길,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한 7가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폭을 제한하는 독자적인 방법,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주도주를 찾아내는 차트 독해 기술. 예, 하여튼 투자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예. 반드시 무조건 손실을 7, 8%로 제한하라. 이 말이 참 좋아. 참 매일 제가 느끼는데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법칙이 없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이 뭐냐? 예, 반드시 무조건 손실을 7, 8%로 제한해라.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요. 이번에도 이거를 지키지 못했는 데 대해서 제가 엄청난 손실을 보았네요. 하지만 손실을 보았지만은 다시 우리가 올라갈 때는, 다시 장이 올라갈 때는 또 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요, 최고의 종목을 가지고 가면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예, KTNG, 나노신소재, 많잖아요. 성광, 세방,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들고 가면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합니다. 예, 내려가는 종목을 물타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물타기입니다. 저는요, 다른 거는 다 해도요, 물타기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타기는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 내려가는 데서 물타기는, 예, 브레이크 없는 것보다 더 합니다. 절대로 물타기는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반드시 무조건 손실을 7, 8%로 제한해라.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